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로 찾아왔어요. 송도 국제도시. 이곳은 한때 부동산 투자자들의 꿈의 땅이었죠. 초고층 빌딩들이 솟아오르고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들며 여기 투자하면 평생 먹고 산다는 말이 돌던 그 송도. 이런 송도에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빚더미에 나앉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무더운 오후에 송도 609의 한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텅 빈 복도와 먼지 쌓인 상가들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90% 이상 공실인 현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그 진실을 파헤쳐보죠. 송도는 2010년대부터 대한민국 부동산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어요. 센트럴파크, 바이오 산업단지, 국제학교들. 이 모든 게 모여서 한국의 맨해튼이라고 불리던 곳이잖아요. 특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붐이 절정일 때 송도의 상가와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은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규제 없는 상품으로 홍보됐으니까요. 아파트는 대출이 꽉 막혔는데 생숙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고 대출도 7~80% 가능하다고 하니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분양사무실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직원이 지금 안 사면 후회합니다. 송도는 영원히 뜹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지연 씨는 그 말에 홀려서 20평대 호실 하나를 5억 8천만 원에 분양받았죠. 대출 4억을 끼고 월세로 이자를 커버하면서 장기 보유할 계획이었어요. 상가도 하나 알아봤는데 1층 12평이 8억이라 포기했습니다. 그나마 그때 상가를 포기한 게 신의 한 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송도 현장에 도착하니 건물 외관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43층짜리 초고층, 유리 커튼홀이 빛나고 로비는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반짝반짝.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1층 상가부터가 문제였어요. 총 40여 개 상가 중에 입점한 곳은 겨우 3곳뿐. 카페 하나, 편의점 하나, 소형 사무실 하나. 나머지는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임대문의 스티커만 붙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다 보니 먼지가 뿌옇게 쌓인 유리창, 거미줄까지 쳐져 있더라고요. 준공된 지 4년이 지났는데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지하와 2층은 더 심각했습니다. 불 꺼진 빈 상가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사람 그림자도 안 보였습니다. 여기서 장사하면 누가 오나 싶었죠. 생활형 숙박시설 호실로 올라가 보니 상황은 더 처참했어요. 700여 개 호실 중 입주한 곳은 30호실도 안 됐죠. 입주율 5% 수준. 복도는 썰렁하고 문 앞에 쌓인 전단지들이 방치돼 있더라고요. 밤에 불 켜진 창문이 거의 없어서 유령 빌딩 같았어요. 박유미 씨는 2019년에 송도 609 생숙 한 호실을 분양받았어요. 30대 후반의 워킹맘이었죠. 당시 직장 생활로 바빴지만 송도는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생숙 사두면 애들 교육비 걱정 없어 라는 지인 추천에 혹했대요. 분양가 6억 5천만 원, 대출 5억을 끼고 샀어요. 월세 150만 원은 기본으로 나올 거예요. 바이오 회사 직원들이 임차인으로 몰릴 테니까요 라는 분양 직원의 말을 믿었죠. 그런데 입주 후 현실은 달랐어요. 임차인을 구하려고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를 올렸지만 연락이 없었죠.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숙박업 규제 때문에 제한당하고 장기 임대도 불법이라 불가능했죠. 매달 관리비 수십만 원, 이자도 100만 원 이상씩 빠져나가니 통장 잔고가 바닥났대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아이들 학원비도 못 내고 남편과 싸움만 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지금은 분양가보다 1억 이상 낮게 매물로 내놨지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재앙이었어요 라는 그녀의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에요. 인천의 최상급지인 송도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먼저 규제의 함정이 컸어요. 문재인 정부 때 생숙은 숙박용으로만 써야 한다는 법령이 강화됐죠. 주거용으로 쓰면 불법, 위반 시 엄청 큰 벌금이 부과돼요. 분양 당시엔 전입신고 가능, 규제 프리 이렇게 홍보했지만 투자자들의 발이 묶인 거죠. 게다가 송도의 공급이 너무 과했어요. 2024년 기준 생숙과 오피스텔이 2만 3천 세대나 돼요. 수요가 따라갈 리 없죠. 국제업무지구 근처라고 해도 실제 유동인구는 기대 이하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직원들은 근처 아파트에 살지 생숙에 안 와요.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트리플 스트리트나 현대아울렛 같은 대형 상권에 밀려서 소규모 상가는 죽을 쓰고 있어요. 상가 쪽 사례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씨는 2020년에 송도 809의 상가 한 칸을 10억에 샀어요. 40대 자영업자였죠. 송도 상권은 폭발할 거야. 1층 코너 상가면 카페 자리로 대박이지 이런 꿈에 부풀었대요. 대출 7억을 끌어모아서 샀는데 준공 후 상업시설에 입점하려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유동인구가 없어요. 하루에 손님 10명도 안 와요 하면서요. 이석진 씨는 직접 카페를 운영해봤지만 1년 만에 적자 7천만 원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관리비와 월 이자로 200만 원 이상씩 나가고 매물로 내놨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뻔했어요. 이자 때문에 집도 이사했어요. 라는 그의 고백이 안타까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투자 전에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게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가나 생숙은 관리비 문제도 무시 못합니다. 생숙 한호실 관리비는 3에서 50만 원, 상가는 10평대 기준 30만 원이 넘어요. 임차인이 없으면 이 돈이 고스란히 투자자 주머니에서 나가죠. 송도 전체 상가 공실률은 최근 15% 이상 올랐습니다. 싸게 매도하려 해도 안 팔려요. 프리미엄이 빠진 매물은 계속 쌓이는데 수요가 없으니까요. 시행사 책임도 크죠. 분양 때 공실 걱정 없다. 월세 수익률 5% 이상 이런 식으로 과장 홍보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분양 사무실에 문의해보면 과장한 건 없고 다 사실대로 분양했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상업시설과 생숙 희망은 있을까요? 해결책을 찾아봤습니다. 첫째, 용도 변경이에요. 생숙을 오피스텔로 바꾸면 주거용 임차인을 구할 수 있죠. 하지만 계약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복도폭, 주차장, 각종 설비를 개조해야 합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허가를 안 내줄 가능성도 높죠. 둘째, 숙박업 활성화예요. 에어비앤비나 호텔 위탁 운영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송도의 숙박 수요가 낮아서 대형 호텔과 경쟁해서 뒤처질 확률이 높습니다. 상가는 대형 프랜차이즈를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대형 브랜드들은 이미 대규모 상권에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요즘 대형 브랜드의 점포 개발팀도 매장 오픈을 쉽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절입니다. 분양가보다 낮게 팔고 빠져나오는 거죠. 지금 수천만 원이 당장 큰 돈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것조차 현재 매물이 많이 쌓여서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송도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일 때 욕심에 눈이 멀어 판단력이 흐려졌죠. 지금은 매달 수십, 수백만 원씩 나가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송도 부동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장 급격한 회복은 어렵지만 인프라가 완성되고 수요가 몰리면 언젠간 다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처럼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항상 수요부터 확인하세요. 분양사 말만 믿지 말고 지역 유동인구와 규제를 꼼꼼히 체크하세요. 관리비 계산도 잊지 마세요. 또 과공급 지역은 피하세요. 송도처럼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